안녕하세요. 그날입니다. 6.25, 6.23 동란의 진실. 배후, 영국, 유럽, 일본, 미국, 중국, 소련, 군산복합체, 거대 독점, 자본 세력 등등등. 당시 남한 초대내각, 니폰 국적 이승만. 그럼 북한 내각은? 저희 결론은 짜고 쳤던 고스톱이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참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는 6.25 전쟁 뭐 그렇게 배웠죠.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좀 잘못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고 분명히 6.23, 6.25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서 동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씩 바로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김종필 총리 건강은 괜찮습니까? 김종필 나이가 있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기자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로 요즘 시끄럽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정보장교 중위로 근무하셨던 김종필님 생각은요? 김종필 6.25 전쟁이 아니야. 실제로는 6월 23 전쟁이지. 얘도 지금 잘못 얘기를 하는 거였어. 6.25 전쟁 전에 23일부터 남한과 북한의 직접적인 전투가 자주 있었지. 이승만이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 중령이 국군을 끌고 38선을 넘어가 북계군을 먼저 공격한 게 전쟁의 중요한 발단이었지. 북한 땅을 먼저 공격했지. 북녘 땅 약 15km까지 쳐 올라갔지. 개성도 빼앗을 뻔했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면전을 최종 결심하게 만든 계기였지. 먼저 침공을 당한 북한군이 전열을 정비하여 2일 후인 6월 25일 새벽 1시 3발선 전 지역에서 불을 뿜었지. 자, 그렇다면 왜 남침이라고 하나요? 김정필 그거야 이승만 박정희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기자 우리가 알기엔 새벽 4시에 3발선 전 전선에 걸쳐서 침공했다고 배웠는데. 김정필 그것은 북계군이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면 공격한 게 6월 25일이라서 그렇지. 또 전쟁 터진 것도 새벽 4시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새벽 1시 50분경이었지. 정확히는 25일 새벽 1시경이었지. 내가 6번 작전실에 마침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1시가 넘어가자 모든 전화통에 불난 것처럼 다 울렸어. 38선마다 포격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 작은 전투는 그전에도 자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거야. 탱크가 나타난 거야. 기자 어떻게 이렇게 큰 전쟁의 발발 원인과 개전 시간이 62년간이나 착오가 발생했을까요? 김종필 착오? 많이들 알고들 계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 여기 보면은 유튜브 하나를 들고 왔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역시 이 자료는 친정연 페북그룹에서 들고 왔습니다. 잠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조선 전쟁을 도발했는가? 전쟁의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주는 역사적 사실과 자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선을 아시아 대륙을 잘라내는 단검이라고 비유하며 세계 제패 전략 실현을 위한 전투기지로 대륙에로의 건넌다리로 처음 찍어 놓았습니다. 1945년 미국 대통령 트루맨은 국회에 제출한 일반 교서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그 실현을 조선에서부터, 다시 말하여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1945년 9월 8일 총 한 방 쏘지 않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군정을 선포했습니다.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사령관 하진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남조선의 유일한 정부는 오직 미군 최고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수립된 군정이 있을 따름이다. 그 군정은 일본 군정을 대신한다. 일제의 군사 경찰 파쇼 기구를 넘겨받고 남조선에서 군사 통치를 실시한 미국. 초대 군정장관 아놀드는 군정법령 1234호를 발표했고 군사 문제에 관한 군정법령 제28호에 따라 남조선 괴뢰군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각지에 설립되었던 인민위원회를 총칼로 해산시켰고 남조선의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미국은 조선인민의 통일연맹을 무참히 짓밟고 1948년 50판선으로 리승만 정권을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했으며 사람들 속에 북침전쟁 바람을 미친 듯이 불어넣었습니다. 남조선은 평화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인간 도살장으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전변되었으며 전쟁 전야의 살벌한 분위기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공화국무역에 비한 10대 1의 우세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무력도 대대적으로 조직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과 도시와 농촌의 청장년들까지 강제로 끌어다 군사훈련을 주었으며 그 수는 무려 125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조작한 국방경비대를 발전시켜 국방군을 편성했으며 여단과 연대들의 미 고문부를 설치하여 군사교육과 훈련을 미국식으로 하도록 감독 통제했으며 원조와 추가 원조의 명목으로 남조선 괴뢰군에 막대한 군수물자와 무장장비를 넘겨주고 북침 공격 준비를 다그쳤습니다. 전군의 49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시험전쟁으로서 38도선에서 수많은 무장 침습 사건들을 조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은 많은 군사장비를 팔아먹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었으며 미국의 경제는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후 미국은 이미 생산해놓은 무기와 전쟁 장비에 대한 판로를 잃게 되었으며 파국적인 경제공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독점 재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충격적인 대책을 백악관에 독촉했으며 백악관은 조선전쟁이라는 새로운 출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일본도 조선전쟁을 위한 미국의 공격기지, 수리기지, 전쟁 보급기지로 급격히 전변되어 갔습니다. 오키나와 공군기지도 조선전쟁에 동원될 수 있게 짧은 기간에 주요 부문 건설을 다그쳤고 수백 개의 군사기지들과 시설들을 신설하거나 복구한 일본의 4개 섬도 전략 거점으로 완비되었습니다.
전기와 군부 우두머리들의 남조선 행각도 나를 따라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남조선의 꼬리를 물고 날아던 이 전쟁 미추광이들은 38선의 참으로부터 제일 먼저 찾아갔으며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 모초도 그에 앞서 돌아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전쟁계획 작전도까지 작성해놓고 남조선 괴뢰군을 내몰아 무장 침습 사건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메가드는 1950년 6월 중순 리승만을 도쿄로 불러다 놓고 진행한 비밀회담에서 조선 전쟁을 7월 이전에 일으킬 데 대한 11개조 훈령을 주었습니다. 리승만은 워싱턴에 있는 자기의 개인 정치고문 올리버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공격 조치를 취하여야 할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방어선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 강화될 때 우리의 지위는 100%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1950년 6월 17일) 돌리스는 대통령의 특사로서 전쟁 준비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전쟁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기 위해 남조선에 날아들었으며 6월 19일 국회에 나타나 공화국 북반부와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돌레스는 리승만에게 남긴 편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대한 연극 가운데서 당신들이 놓을 결정적인 역할에 나는 매우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자기의 속심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도쿄에 온 미국 방장관 존슨, 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와 함께 궁성 앞 광장에서 미 극동군의 열병식을 사열한 메가더는 6월 22일 돌레스를 만나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준비 정형을 놓고 밀담을 했습니다. 이 사자회담에서 존슨, 브래들리, 메가더, 돌레스는 조선전쟁을 1950년 6월 25일에 일으키기로 확정했습니다. 미 군사 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리승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25일을 택하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심중한 의도가 있다.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 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비밀 지령에 따라 경납고들에서는 비행기들의 포장을 벗기기 시작했고 일본 주둔 미 공군에도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보충되었습니다. 미 극동군 산하 비행사들은 전투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38선의 모든 남조선 괴뢰군 부대들에도 비상 경계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주말 휴양지 노후를 쓴 메가더 사령부 부대의 고급 장교들이 일본의 휴양지 니꼬에서 소위 관광여행을 하고 서울 장교꾸락부에서는 참가하지도 않은 일선 장교들이 춤을 추다가 마치도 전쟁 소식에 놀란 것처럼 허소문을 퍼뜨리도록 연출한 교활한 미국. 전쟁 개시 몇 시간 전에는
미군 장교 가족들을 노르웨이 선박에 실어 도적 고양이처럼 몰래 일본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들은 6월 24일 토요일도 예사로운 평범한 하루로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미국의 사촉을 받은 남조선 괴뢰군은 드디어 공화국을 방한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일시적 우세를 이용하여 38선 이북 지역의 2km 중심까지 침입했습니다. 메가드는 훗날 자기가 쓴 책에서 북의 군대는 방어를 위한 배치였지 공격을 위한 배치가 아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하기에 어제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38선도 조선 전쟁도 미국에 의한 것이라고 단죄 규탄하고 있습니다. 실칠 비운이 드리웠던 일제 식민지 기반에서 해방되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참다운 행복을 마음껏 노래하며 민주주의 부강 조국을 건설하던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머리 위에 있어서는 아니 될 불행과 고통, 죽음의 참화는 이렇게 들씌워지고야 말았습니다. 6.25 조선 전쟁은 이렇게 되어 일어났습니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침략자, 약탈자로서의 미국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미국은 조선에 대한 고리밥살 책동을 집요하게 벌이는 한편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매일과 같이 도발적이며 대규모적인 전쟁 연습에 미친 듯이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산하고 있습니다. 선군으로 강력해진 오늘의 조선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미제가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무자비한 조선의 징벌은 침략자들에게 오직 시체와 멸망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백두영장 김정일 용사를 높이 모시고 선군의 빛이 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기록영화 조선전쟁의 장본인 류경 컴퓨터 편집센터 2009년 평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제작이 된 건지 아니면 2009년도에 제작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영상에서 저는 가장 큰 피해자는 남북 민중들이었다. 그것도 물론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순수한 양민들. 네. 어쩌면 일제 패망 후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시나리오는 6.25 동란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끝나갈 무렵에 뭐 서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일본, 뭐 중공, 소련 뭐 다 적이었어요. 뭐 완전 공황이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45년도에 38선을 그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신탁반탁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45년도에 일본 일제 패망하면서 뭐 미군정 보호 아래 일본 군들이 뭐 편안하게 뭐 일본으로 갔고 더군다나 신분 세탁관 제한 일본인 뭐 친일파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한 일본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들을 남한에 그대로 정부 요직에 다
해서 그렇게 했고, 그 6.25 사업 동란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일본은 망해갔던 일본은 다시 전초기지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급부상을 했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중공, 소련도 마찬가지로 이 결과가 그렇게 이어졌고, 또다시 베트남 전쟁이라는 뭐 그쪽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연극놀이를 니폰 국적의 이승만 그때 정권인만 했겠느냐. 과연 북한 동포국 북조선의 수뇌부는 이 연극놀이에 과연 그 아무것도 없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단기 4353년 2월 27일 목요일 그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